자, 섹션 4.2, 4.2절, Behavior Approach to Cyber Security. 그러니까 이 비헤이비어만 보고 나서 이제 이 어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잠깐만요. 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이제 본넷입니다. 본넷. 본넷은 그 디도스 공격할 때 쓰는 그 최종 어, 감염된 PC들의 집단이 바로 본넷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오브 봇 되겠고요. malicious individual 그룹에 의해서 컨트롤 됩니다. 핸들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에서 컨트롤을 받으면서 봇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해 가지고 한 이메일을 하나 열어봐서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 파일을 감염된 그거를 열어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제 감염된 거죠. 그것이 이제 봇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음, 여기가 이제 좀비들이 있는 거죠. 이 봇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뭔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본넷 필터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필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1번 단계에서 인펙티드 클라이언트들이 뭔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기에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오퍼레이션 하는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가 어떤 지금 그 본넷들이 그 있다는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PC 여기서 오는 이 IP 주소들에서 오는 트래픽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팀한테 그거에 대한 사항을 여기 알려주게 됩니다. 리멘디에이션, 미티게이션,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넷 트래픽 필터에 대한 과정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쫙 그 라인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프리 컴프로마이즈,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감염되기 전에, 감염 중에, 그 다음에 감염하고 난 다음에, 감염이 됐으면 뭔가 액션을 하고,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한 커맨드와 컨트롤을 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프로마이즈 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러니까 탐험하고 인스톨레이션 하는 과정을 해야 될까. 그거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커너센스 정찰하고요. 웨퍼나이즈 무기를 장착하고 딜리버 무기를 이제 어디 설치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 딜리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다가 하라고. 그래서 진짜 킬체인이네요. 킬체인. 우리가 국방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시큐리티에서 또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에포트, 코스트. 내가 들어가는 에포트하고 코스트에 대한 거는 이쪽 코스트 컴프로마이즈 할 때, 액션 할 때가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맨 초기에 그거를 딱 끝내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딱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은 거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거는 이제 돈과 노력과 시간과 진짜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 액션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허니폿이라는 게 뭡니까? 허니폿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꿀단지 아니에요, 꿀단지. 꿀단지는 게 어택을 속이는 겁니다. 맞지?
어태커에 대한 패턴을 그러니까 어태커가 이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함정을 파놓는 것이 바로 허니폿이 되겠습니다. 어태커의 비헤이비어를 이제 쭉 분석하고 뭐하고 해서 요쯤에다가 함정 하나 파놓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하는 것이 허니폿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보면 시스코가 Behavior Based Detection Indicator라는 걸 쓰고 있고요. Greater Visibility Context Control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바이러스, 2000년대는 웜, 그 다음에 2000년대하고 현재는 본넷, 그 다음에 지금은 Advanced Persistent 하고 스트레트하고는 APT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디펜스하는 툴들이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엔티바이러스, 파이어월, 웜은 그 인트루전 디텍션, 프리벤션, IDS, IPS. 본넷은 레퓨테이션, DLP, 앱, 어월, 파이어월. 그러니까 파이어월이 조금 기능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APT에 대한 것은 비저빌리티 컨텍스트에 대한 스트리티지. 여기는 디펜스가 아니라 이런 전략을 갖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갖고 있고요. 이쪽에는 그거에 대한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과거에 그 문제가 됐던 거죠. 멜리사 바이러스, 아일러비 바이러스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림다 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테드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공격을 하나 봐요. 최근에는 저도 뭐 보안 쪽 관련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막 보질 않아가지고 오로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듀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나 봐요. 자, 어쨌든 저렇게 최근의 어프로치는 이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시큐리티로 바뀌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바이러스, 웜, 그다음에 본넷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최근은 이런 추세로 보안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넷플로우에 대한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넷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패킷 바이 패킷으로 프로세싱합니다. 하나 패킷 프로세싱하고 이전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뭐 했지 까먹고 다음 거를 그냥 새롭게 판단하고 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리스라고 해요. 어떤 이전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패킷 바이 패킷으로 막 프로세싱을 해요. 그냥 이전에 그냥 라우팅 테이블 보고 나서 막 프로세싱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플로우를 디파인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패턴이 얘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간 것이 늘 같은 패턴으로 가.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 밑단에서 플로우 테이블을 만들어요. 최근의 추세입니다. 최근도 아니죠. 2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IP 레벨이 아니라 밑단에 이게 플로우 레벨에서 라우팅을 더 빨리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로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플로우를 판단하고 플로우 테이블을 만들면은 라우팅 테이블까지 안 보고 나서 바로 프로세싱을 해요. 그래서 그걸 넷플로우라고 그래요. 넷플로우. 넷플로우를 해서 보니까 이거 데이터 플로잉 슬로우 네트워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찾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하는 추세가 뭐였었냐면 빨리 보내기 위한 거였어요. 라우팅 테이블까지 가지 않고 빨리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레이어 3보다 레이어 한 2.5 계층에서 빨리빨리 프로세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포워딩 하는 거였걸랑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디텍션, 어널리시스 하도록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일종의 이렇게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패킷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전 거 무관하게 아까 패킷 바이 패킷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지금 보시면 데플로우 캐시라는 걸 만들어요. 야, 이 소스에서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소스하고 이 데스티네이션 사이에
IP 포트 번호 갖고 나서 야 11,000개에 대한 패킷이 지금 갖고 한 패킷당 야 1528바이트네 라고 하면서 저렇게 넷플로우를 만들어. 그럼 저거가 기본적으로 비헤이비어를 찾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느 소스단에서 어느 데스티네이션이 많이 가는구나. 어느 서버에 트래픽이 몰리는구나. 그런 비헤이비어를 찾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이버 어택이랑 무관하게 네트워크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똑똑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라우팅은 아주 그 1980년대에서부터 나와서 한 40년, 45년 뭐 이렇게 된 내용이고 이거는 한 20년, 초기된 건 20년이고 지금 네트워크에 이걸 갖추고 막 된 건 한 10년?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로우를 알아야지만 사이버 시큐리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비헤이비어 기반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을 이제 우리가 새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베이스라인 비헤이비어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것을 만들겠다. 어, 보안 정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비헤이비어 베이스 시큐리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기능에 대해서 스레트를 디텍션할 수 있다는 거지. 공격하는 거에는 패턴을 이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널라이즈하고 캡처를 해보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공격하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비헤이비어 베이스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헤이비어 노멀 패턴이 만약에 바뀐다면 이거 바뀐다면 이거는 나쁜 놈이다. 뭔가 어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형태가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이 AI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허니팟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허니팟에 대한 게 보니까 리얼 서버가 있고요. 여기 가짜 이제 꿀단지를 놉니다. 그럼 어태커가 여기를 쭉 스캐닝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취약해. 그 여기를 이제 자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요놈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팟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함정을 놓고 어택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behavior based detection 풀이라고 볼 수 있고요. predicted pattern을 어필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는 것이고요. 어태커가 이제 여기 한번 딱 빠지게 되면 어드민은 얘를 이제 잡는 거죠. 어떤 놈인지. 그래서 어, 어떤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스코 사이버 스레트 디펜스 솔루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시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레트 디펜스 솔루션 아키텍처가 이 큰 맥락이 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스코가 먼저 했다? 시스코가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패턴은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시큐리티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도 이런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디텍션하고 인디케이터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어택을 하는지, 어떤 어택을 하는지, 어디다가, 언제, 어떻게 이런 어택을 발생하는지를 찾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넷플로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 앞에 있는 그림은 네다카드닷컴 자료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네다카드닷컴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다카드 다음에 그 커맨드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제가 그 스킬 폴닷컴에 있는 거 가지고 나서 캡처한 건데 네다카드닷컴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걸 공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 플로잉 스루 네트워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네가 어떤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다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찾는 걸로 이거는 그냥 보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 그냥 비헤비어 어프로치에 대한 것을 찾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스위치, 라우터, 파이어월들이 넷플로우 기능을 갖고 나서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는 거 그냥 고전적인 클래식한 스위치, 클래식한 라우터, 클래식한 파이어월로 동작하는 거고요. 넷플로우 기능이 있는 것끼리는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합니다. 보면은 넷플로우 데이터에 대한 것을 모으고요. SWC하고 근데 이 비헤비어가 90개 이상이 됩니다. 이 애트리뷰시 90개 이상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네트워크가 많이 똑똑해진 거죠. 뭐 이렇게나 많어? 저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어느 애트리뷰시 있는지까지는 대표적인 게 몇 가지는 아는데 90개나 된다는 거는 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았어요. 실은 저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어요. 좌우지간 네트워크는 점점 고급화되고 세밀화되고 섬세화되고 조금 똑똑해지고 있다. 스마트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로우라고 하는 기능 플러스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까지 집어넣으니까 네트워크가 얼마나 점점 똑똑해지고 있겠습니까? 페니트레이션 테스팅, 그냥 펜 테스팅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뭐 너무 기니까 페니트레이션이니까 이게 침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건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오거니제이션인데 시큐리티 벌너러빌리티 어디가 취약한지를 어세싱하는 액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취약한지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치 이제 데이터 침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의 이걸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다음에 코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벌너러빌리티를 찾는 행위가 펜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디펜스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이버 어택에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강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펜테스팅입니다. 펜테스팅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5개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닝입니다. 뭐, 플래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능한 정보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정해놓지 않고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패시브하게, 액티브하게, 리커너센스, 그러니까 정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 이렇게 약간 뒤에서 패시브하게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지금 비어있네 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게더링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공격할 건가 플래닝을 합니다. 그다음에 플래닝 한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 스캐닝, 데이터 게더링한 걸 기초로 해서 누가 어디가 약한지를 하고 나서 이제 프로빙을 합니다. 프로브 타겟 시스템을 찾아야죠. 타겟 시스템을. 아까는 데이터 게더링을 쭉 했으니까 약한 포인트, 약점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쭉쭉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하겠다. 약한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집중 공략해서 타겟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캐닝 과정이에요. 액티브 리커너센스라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포트 스캐닝, 벌러러비티 스캐닝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개인 액세스 그거에 대한 침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포트가 어디가 벽구나, 오픈된 포트가 몇 번이구나라고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그 액세스를 찾는 거예요. 타겟 시스템의 스니핑, 트래픽을 이제 직접 분석하고 거기 나오는 트래픽을 보고 내가 찔러도 보고 하면서 익스플로이트 시스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어, 페이로드 데이터 값에 페이로드 값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든가 피지컬 에리어에 대한 걸 브리칭 뭔가 침입해 본다든가 소셜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담당자라든가 그 PC 관리자에 대한 것을 내가 개인 액세스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든가 웹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웹페이지에 대한 벌러러빌리티를 한번 또 확인해 본다든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벌러러빌리티도 혹은 미스 컨피규레이션 돼 있는지 그래서 뭔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룸이 있는지 그래서 컨트롤 시큐리티를 액세스해야 하는 거 그다음에 크랙 위크 인크립티드 와이파이
와이파이 인크립션에 대한 것을 위크하는 것을 크래킹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야. 진짜 개인 액세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무진장 많이 이제 막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액세스를 얻었어요. 액세스를 얻은 다음에 거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거를 내가 언제든지 거기를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끄집어 올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데이터를 끄집어 올 수 있거나 걷다가 뭔가를 남겨놓지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숨어 있으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백도어라고 그러죠. 백도어를 이제 찾아가지고 백도어를 열어놓거나 혹은 트로이안 목마에 대한 그 바이러스인가요? 웜인가요? 그 트로이안 목마를 집어넣은 거. 루트킷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것저것 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의 존재를 숨기고 나의 프레젠스를 숨긴 상태에서 거기에 내가 메인테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앤 레포팅. 그래서 어널리시스 앤 레포팅 하는 게 펜테스트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줘야죠. 야, 너희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 담당자가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어갖고 그냥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갖고 대로데이 어택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 이거 왜 패치 안 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널리시스 앤 레포팅을 다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프로덕트를 업데이트하거나 팔리시 트레이닝에 대한 거를 레코멘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오가니제이션의 시큐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페니트레이션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거는 비헤이비어 중에 뭐가 있냐면 임팩트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팩트 리덕션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시큐리티 브리치가 발생을 했어요. 시큐리티에 대한 침투, 어쨌든 시큐리티가 풀렸어요. 그때는 이 데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야.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빨리 처리해야 돼요. 트랜스페어런시,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 돼요. 인터널리 우리 내부적으로 모든 구성원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한테 야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너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해. 그런 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외부한테 안 알리죠. 외부한테 안 알리고 내부적으로만 하는데 외부한테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고객이라든가 우리 파트너 있는 회사들한테 이거 사실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또 신시하고 어카운터블하게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나서야 그리고 보게 되면 어니스트하고 지뉴인하게 이거에 대한 것을 리스판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가니제이션 폴트가 난 문제가 발생한 오가니제이션에 책임을 갖고 나서 하셔야만 됩니다.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스판스 할 때.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것을 뭐 할 때 이걸 디테일하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견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 대상자와 범위 정도에 대한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요. 이거 뭐 관심 없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뭐 좌우지간 이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디테일하게 주라는 얘기 같아요. 비오픈, 오픈 마인드 이 자료 보면 항상 비오픈 마인드라고 오픈 마인드에 대한 걸 오픈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이 왜 이거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뭐 어떤 정보가 지금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손상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무슨 데이터가 문제 있는지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코스트 이게 보면 만약에 클라이언트 코스트 아이덴티티 세프트 그러니까 신분 도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고객에 대한 코스트가 발생했을
할 거랄 수 있는 거죠. 그 시큐리티 브리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코즈 파인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침범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그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포렌식 엑스퍼트, 그러니까 아주 감식 전문가라든가 우리 내부 중에 이거에 대한 걸 할 수 없다면은 이거에 대한 것을 빨리 그 요청을 해가지고 프리랜서가 됐던 뭐 했든 간에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레슨스 learned, 이 교훈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받은 거를 빨리 적용을 해갖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리덕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있네요, 아직도. 체크 앤 체크 어게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테크는 이게 AMT라고 했어요. Advanced Persistent Threat. 그러니까 APT. APT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앤 체크 어게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린한 상태로 노백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educate, raise awareness, 그러니까 이 분위기 환기시키고 employee한테 educate하고 파트너도 교육하고 클라이언트도 교육하고 how to prevent future breach.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보안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보안에 대한 거, 보안 장비 어떻게 설정하지? 보안 장비에 대한 거잘 어떻게 운영하지?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나머지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사실 보안 쪽이랑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을 더 크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은 그 네다카드닷컴에 안 나오고 그 스킬폴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좀 정리해봤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continuously identifying, assessing risk.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지 조사하고 하는 것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벌러러빌리티에 대한 것을 줄이는 거죠.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이걸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낮추는 거죠. 임팩트에 대한 것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임플리멘트하는 코스트 가지고 나서 그 스레트에 대한 것을 그 임팩트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줄이는 거, 웨이팅 업 임팩트 때문에 효과를 높이는 거니까 우리는 보면은 그 위협을 낮추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코스트 오브 컨트롤, 이 들어가는 코스트에 대한 것이 이 에셋 밸류, 우리가 프로텍팅 하려고 하는 에셋 밸류보다는 좀 작아야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것이 만약에 프로텍팅 못했을 때 이 손해가 뭐 100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100 이하에 대한 코스튬을 갖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셋에 대한 평가하고 에셋에 대한 그 우리 가치에 대한 거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근데 그 비용이 그 에셋보다는 좀 작아야지. 에셋은 뭐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100을 투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셋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에 대한 보호하거나 프로텍션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게인데 리스크에 대한 프레임. 리스크가 뭐뭐 있는지 어떤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스레트 그거에 대한
공격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택하고, potential failure, disruption, 서비스, 그 다음에 negative perception of organization. 이 사실 reputation 관련된 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상당히 없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손해로 인해서 우리 기관의 명판, 어떤 평판에 대한 것이 만약에 네거티브로 떨어진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손으로 어떻게 뭐 숫자로 나오긴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로스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평판에 대한 거, 그다음에 potential legal ability, 법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로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 뭐 이런 것까지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스레트라든가 어떤 음, 에셋에 대한 가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가 리스크인지에 대한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부분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는 눈만 신경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두려워가지고 뭘 못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특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얘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에세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각각 그 리스크라든가 스트레스가 그거에 대한 엄격한 그 엄중함에 대한 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고,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이낸셜하게 임팩트 있는 건지, 혹은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오퍼레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질과 양이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숫자적인 측면이나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그거에 대한 에셋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리스판스에 대한 거, 그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되겠고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 리스크가 이제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 액션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거나 좀 트랜스퍼, 일단 좀 옮기거나 어세트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그 액션 플랜에 대한 걸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continuously 리뷰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거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고요. 모든 리스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애니 트레트에 대한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만 된다. 이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끝이네. 자,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 뭐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성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리스크가 꽤 있잖아요. 어, 뭐 용돈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 용돈 해야 되는 거, 알바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 그다음에 등록금에 대한 걱정, 친구하고의 관계, 혹은 뭐 이성 친구와의 관계, 뭐 가족 내에서에 대한 리스크. 이 가족의 리스크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다 옆집은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집만큼 다른 옆집도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밀리 리스크, 그다음에 교수님에 대한 리스크. 이 수업 아까도 우리 그 학생이 출석에 대한 거, 출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거, 그런 리스크. 근데 여러분이 잘 하고 있으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 혼자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게 누락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어 약간 기후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인생 진로에 대한 것도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런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냥 기업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도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내가 어셉터블 할 정도까지만 잘 관리하면서 내 메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스코 어프로치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했던 컴퓨터 시큐리티 인시던트 리스폰스 팀에 대한 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US Salt, First, Salt EU 쪽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소프트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에 하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가 같이 하고 있는 사이트,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시스코에 대한 어프로치는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할까요? 플레이북?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하는 북이죠. 매뉴얼 같은 거예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처럼 우리 매뉴얼이라는 말이 쓰는데 시큐리티 플레이북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리피터블 쿼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한 답을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컬렉션 오브 리피터블 쿼리에 대한 거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놓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어떤 보면 만약에 머신을 인펙트하는 멜웨어를 디텍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티비티, 서스피셔스니까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이제 디텍트하는 거, irregular authentication attempt 하는 거, 계속해서 누군가가 로그인을 시도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트렌드, 스태티스틱, 카운트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건 약간 네트워크 관련된 거예요. 네트워크의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그 스태티스틱에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스태틱 매트릭에 대해서 유저블 퀵클리 액세스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콜 릴레이트 이벤트, 릴레이트 데이터 소스. 뭐 요즘 뭐 이런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프리벤션, 디텍션 하는 거에 대한 툴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시스코가 워낙 앞서 나가니까 그거예요. 시스코가 뭐 완전히 교과서는 아니지만 디팩토 교과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면 산업체에서 다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꼭 시스코에 그걸 해야 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비스무리한 것이 다른 쪽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볼게요.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예요. 인포메이션하고 이벤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인데 보면은 Security Alert하고 로그하고 어떤 리얼타임에 디텍션하거나 혹은 뭐 프리벤션하기 위한 액션들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컬렉하는 거예요.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센시티브 데이터, 그 다음에 하는 것을 DLP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거에 대한 거는 디테일하게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 앤 트러스트 색 해가지고 이게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스코 ISE라든가 트러스색이라는 것이 시스코의 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앞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IDS, IPS, 그다음에 스노트하고 소스파이어, 시스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챕터 4에 보면은 이게 오거니제이션의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됐던 것이 보면 방화벽이라든가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이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 멜웨어 어택을 리얼타임으로 디텍션하는 거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마지막에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킬 체인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여러분이 이해해 보겠지만 넷플로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용해서 사이버 어택에다가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트라고 하는 기능, 그다음에 시큐리티 플레이북의 퍼포즈, 그다음에 이거 인시던트에 대한 프리벤션하고 디텍션하는 툴에 대한 거, 아까 CMN하고의 DLP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IDS, IPS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서 4장에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용을 까지 보시고 공부하시고 콘텐츠가 거기에 좋은 게 많으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퀴즈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보시기 바라겠고요. 퀴즈는 여러 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여러분이 시도한 거 보면 한 친구만 모듈 5까지 다 끝내고 나머지 친구들은 앞에만 하고 뒤에 안 하고 있고 아예 손도 안 댄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강의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퀴즈는 그냥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한 거 한번 확인하는 거 정도 수준이지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본 다음에 틀리면 다시 또 보고 되고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기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5주차 끝날 때까지 제가 15주차에 성적 처리를 할 텐데 그 전까지 모든 퀴즈를 다 끝내놓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듈 4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